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친구가 파혼을 했는데 친구 남친의 논리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친구랑 같이 끄적여봐요. 친구 남친이 제 친구를 속물이네 어쩌고로 포장해서 지 친구들한테 말하고 다녀요. 근데 저나 친구나 친구 남친이나 겹치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돌고 돌아 어차피 저희 귀에도 들어오거든요. 진짜 미쳤나봐요. 저희가 역으로 다 해명해주면 다들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친구 남친은 지가 다 맞다고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제발 욕 좀 해주세요.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건 끼리끼리들이라고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네요. 진짜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사람은 진짜 까고 봐야 하나 봐요. 편의상 친구를 영희, 친구 남친을 철수라고 할게요. 둘 다 30대 초반이고 양쪽 다 편모 가정으로 둘 다 가정 형편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양가 지원은 기대 못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영희는 직장 7년차, 따로 잡일해서 용돈 버는 중입니다. 철수는 직장 2년차, 그 전에 일한 적 없어요. 연애는 대학때에서 오래 사귀었고 철수가 일하기 전엔 영희가 데이트 비용부터 전부 다 냈었는데 철수가 직장에 가지 않고 게임만 하기에 취업에 대해 물어보면 월급이 너무 적네, 야근이 많네, 차도 없는데 너무 머네, 핑계랑 핑계는 다 대기에 결국 영희가 화나서 헤어지자고 통보했어요. 근데 철수가 직장 잡고 빌고 빌어서 겨우 다시 사귀고 1년차 넘어서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영희는 6천 정도 모은 상태고 연차 차이 많이 나는 어린 동생과 홀어머니세요. 영희 엄마는 소소하게 일하시고 월 100만 원 정도 버시는 듯 합니다. 동생이 아직 중학생이고 영희가 동생 바보라 학비, 적축겸으로 집에 용돈 50씩 보내는 건 동생이 대학 졸업 전까지는 절대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어차피 영희가 철수 월급의 2배, 많은 달엔 3배까지 벌어요. 철수는 1,000 정도 모았어요. 지금 직장이 멀어서 월세방 사는데 결혼하면 중고차 살 거라고 합니다. 가정 상황을 잘 모르긴 한데 영희네 집보단 조금 형편이 나은 듯해요. 어차피 버는 돈이 없어서 자기 엄마한테 용돈은커녕 받고 살았으면 살았지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혼 얘기가 나와서 경기도 외곽이라도 전셋집 얻으려면 적어도 1억은 있어야 나머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알아보던 중 철수 엄마한테 연락이 왔어요. 참고로 철수 엄마는 착하신 분입니다. 절대 시월드 할 분이 아니니 그 점 참고하고 봐주세요. 이런저런 대화는 대충 생략하고 그렇게 오래 사귀었으면 결혼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모자란 아들 데려가줘서 고맙다. 내 딸이라 생각하고 돈 좀 보내준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들 편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2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희는 돈을 마련하기 어려우신가. 그렇다고 식 날짜까지 잡혔는데 집도 없이 살기도 뭐한데. 시엄마 될 분에게 먼저 돈 얘기 꺼내기도 애매해서 철수만 들들 볶았는데 돌아오는 말은 엄마가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신다고 했으니 때 되면 해주겠지. 이러면서 넘어갔어요. 그러다 식 날짜가 거의 다가와서 더는 안 되겠어서 우리 신혼집은 안 구할 거냐고 화를 냈더니 그제서야 4천인가 가져와서 주더래요. 그럼 그거랑 적금 든 거 1,000이랑 합치면 5천이 되는 건데 자꾸 자기는 반반 결혼하는 거라고. 어차피 너도 용돈 50만 원씩 6, 7년은 보내야 하니까 그거 따지면 자기가 더 해오는 거네 뭐네 그랬는데 그때는 영희 생각이 모은 돈이 없어서 엄마한테 돈 받아오는 게 자존심 상해서 뻗대는 건가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충격적인 사실을 접합니다. 오래 사귀다 보니 영희 엄마랑 철수 엄마가 가끔 교류를 하는 사이였거든요. 영희가 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다가 엄마가 그러더래요. 영희 엄마가 철수네 엄마가 큰맘 먹고 돈 해줬다면서 잘해드려 라기에 영희가 그래야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희 엄마가 준 거 부족하면 2, 3천 정도는 더 보태줄 수 있다고 하니까 집 구하면서 너무 힘들면 말하라고 그러시더라. 요즘 집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이라고. 아휴, 1억이나 되는 돈을. 그거 듣고 기가 차더래요. 알아보니까 철순의 엄마가 아빠 생명보험금을 외아들 결혼자금으로 꽁꽁 묶어놨었는데 자기 노후자금으로 조금 빼두고 아들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줬다네요. 그래서 철수한테 만나자고 해서 이게 무슨 소리냐고 따지니까 아니라는 말만 하다가 어머님한테 전화해서 물어본다고 하니까 결국 털어놨는데 돈 받아가지고 일부는 주식했는데 직장도 안 다녀본 초짜가 뭘 알겠어요. 3천 정도는 그렇게 날리고 나머지는 게임하고 뭐 친구들이랑 놀고 그러는데 썼대요. 심지어 지가 모은 1,000만 원은 아까웠는지 꽁쳐두고 꺼내지도 않았더라고요. 친구가 진짜 엄청 실망해서 그냥 너랑 못 살겠다. 결혼 전부터 신뢰가 깨졌는데 내가 널 믿고 어떻게 사니? 차라리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천만다행이네 하면서 화내니까 적반하장으로 반반 결혼하고서 니네 집에만 돈 준다는 거 용인해줄 남자가 나 말고 있을 것 같냐 라고 그랬다는데 친구가 화나서 야, 네가 용돈 주냐? 그리고 넌 니네 아빠 보험금을 그렇게 흥청망청 날리고 싶냐? 너희 엄마는 너 하나 결혼시키겠다고 돈을 더 줄 테니 잘 살아보라고 하는데 네가 사람 새끼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자기 욕했냐고 돈에 미쳐서 엄마한테 돈 더 달라 그랬냐고 난리치더니 인성에 질려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차단받고 파혼하고 일에 미쳐서 워커홀릭으로 지내다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런 소문이 돌더래요. 친구들한테 들은 소문은 이러해요. 자기가 반반으로 돈 해왔고 어려운 친정을 위해 매달 50만 원씩 용돈 보내는 거 허락해줬더니 바라는 게 한도 끝도 없다. 마지막엔 우리 아빠 보험금까지 노리고 돈 더 받아내려 한 여자다 라고 소문을 퍼뜨렸더라고요. 그마저도 지 엄마한테 돈 받아왔단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반반 해왔다고 했다고. 지금도 욕 나오네요. 허락? 지까짓 게 뭐라고 허락인지. 돈 1원도 안 보태줬으면서 무슨. 그리고 반반? 그 돈이 지 건 줄 아나. 부모님께 지원받은 돈은 나중에 어떻게든 갚아야 하는 마음속의 빚 아닌가요? 지금 친구들 거의 그럴 줄 알았다고 영희가 그럴 애가 아닌데 하면서 다 손절했는데 지 혼자서만 돈 때문에 파혼당한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다녀요. 진짜 사지 멀쩡한 정신병자가 제 주변에 있을지는 상상도 못했네요. 그리고 철순의 엄마마저도 상황 알고 친구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하셨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불쌍한 우리 엄마 농락했다고 혼자 성내면서 친구들한테 난리치는데 저런 새끼 하나 낳고 미역국 드셨을 어머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무엇보다 저 새끼한테 인생에서 제일 예쁜 20대를 다 날린 제 친구가 제일 가여워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건 제 친구 연애합니다. 그것도 친구랑 너무 똑 닮은 성실하고 착한 남자와 연애해요. 마지막으로 철수에게 말 좀 남길게요. 야, 너 아니라도 내 친구 만나고 싶다는 사람 많거든. 그리고 연애 중이니까 추접하게 엄마 폰으로 안부 좀 그만 묻고 넌 절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라. 추가. 댓글에 영희가 못생겼다고 쓴 사람 계신데 그거 철수 아니에요. 처음엔 이해 못해서 뭔 내용인가 싶었네요. 영희는 한 직장에서 계속 잘 다니고 있고
누가 봐도 철수가 더 못생겼어요. 외모로 뭐라 하는 것 자체가 철수가 아니에요. 영희가 남자는 착한 게 다라면서 끼고 있던 콩깍지만 아니었어도 철수 엄마마저도 손주는 영희 닮아야 할 텐데 하고 걱정하는 거 저도 들었는데 무슨 외모를 따지나요. 친구가 그렇다고 자기 이쁜 건 아니라고 꼭 붙여주래서 써줍니다. 자기가 걔하고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낫다는 거래요. 여튼 글이 이렇게 핫해졌으니 한번 링크는 보내봐야 하나 고민됩니다. 파혼한 지 2달 정도 됐는데 지금 보내면 시비 거는 걸로 보일까요? 지금은 아예 교류도 안 해서 어떻게 사는지도 건너 듣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이 글도 친구 연애 시작한 기념으로다 기어꺼내 쓴 글이고요. 동기가 게임에서 봤다는 거 봐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게임하는 것 같은데 정말 답이 없네요. 그리고 철수 안부 문자에 대해서는 어머님은 착한 분이라 차단은 따로 안 해뒀는데 가끔 지네 엄마 폰으로 잘 지내니? 라던가 난 네 생각난다 그러면서 보내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지네 엄마랑 파혼 이후로 둘이서 같이 살려니 눈칫밥 먹고 미치겠죠. 가끔 동네에서 출퇴근하는 거 보이는 거 보면 월세방 빼고 집에서 다니는 것 같던데 집에서 버스, 지하철 잘만 타고 다니더만 무슨 차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많은 의견 달아주셔서 보면서 야식 맛깔나게 먹었습니다. 나중에 링크 보내게 돼서 뭔 일 생기면 또 글 남겨볼게요. 2번째 추가, 주작이라는 몇 분 있는데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더랍니다. 놀랍죠? 저도 제 주변에 없는 줄 알고 이곳에서 글 보면 주작인가 하는 글이 있었는데 아, 진짜 이런 노답놈들이 있긴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댓글을 대충 봤는데 몇몇 댓글에 답을 하자면 본인 이야기 같은데요. 저는 기혼이고 귀염둥이 남매 키웁니다. 결혼 준비한 데서 고등학교 때부터 양쪽 다 알던 애들이고 가까이 사는 친구들 중 기혼자가 저뿐이라 결혼 준비 초기부터 조언 빙자한 수다 떨면서 코로나 때문에 집에 불러서 애들하고도 놀아주고 지내다가 펑 터진 거라 잘 아는 것 뿐이에요. 이 글을 쓰는 건 친구도 알고 아직 철수는 몰라요. 파혼하고 게임 내에서 걔 본 동기 이때으니 정신 못 차리고 게임하고 있겠죠. 편모가정 이유, 철순애는 초딩 고학년쯤에 사고로 사별하셨고 영인애는 대학 때 투병 중 돌아가셨어요. 남자는 20대 후반에 대체 뭐 했나. 궁대 대학 졸업 후 영인의 작업실에서 빌붙어 있었어요. 반찬은 양가에서 아니 거의 영희네에서 조금씩 가져다 먹었고 생활비는 영희가 대부분 내고 철수가 외식비 조금 내는 수준이었어요. 직장이 없다는 거지 편의점 파트 알바나 게임으로 아이템 팔아서 번 돈으로 적지만 어느 정도 보태는 정도는 하기는 했대요. 게임을 용인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영희 퇴근하고 나면 거의 안 하기도 했고 게임으로 돈이라도 벌기라도 하니까 냅뒀는데 솔직히 중독이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죠. 둘이 어디서 살았나? 영희네 집 근처에 아버님이 사용하시던 서재 같은 사무용 공간이라고 해야 하나? 그게 있어요. 1.5룸 정도 크기이고 숙식 해결 가능한 곳이거든요. 친척분이 가진 오래된 건물인데 약간 그 건물 숙직실 같은 곳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던 공간 같은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친구가 자신이 써도 되냐고 물었더니 전기, 가스 이런 것만 잘 내고 나중에 재개발 등 건물 팔게 될 때까진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월세는 없이 작업실로 쓰고 있어요. 집에는 동생이 시끄러워서 밤 작업할 때 조용히 쓰려고 일부러 정리해서 사용하던 공간인데 여기에서 같이 살았죠.
그러다 직장 잡고 원룸 따로 잡아 나가 산 거고요. 여자가 보는 눈이 없다. 인정해요. 저도 다른 애들이랑 같이 걔랑 이제야 헤어졌다는 게 속 시원해서 글을 올리자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왜 네가 쟤 뭐 이쁘다고 먹여 살리냐, 헤어지라고 애둘러서 설득하고 했었는데 전혀 안 들어먹었어요.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탓도 있지만 괜히 그러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말렸던 저희 사이까지 틀어질까봐 소극적으로 말렸었어요. 친구 말로는 그땐 뭐든 괜찮았고 같이 살면서 알콩달콩 하는 것도 다 좋아서 저희 말도 잘 안 들렸다네요. 이래서 콩깍지가 무서운 겁니다. 남자가 이상한데 전혀 기미가 없었나? 네, 전혀 없었어요. 이건 친구인 제 입장인데 빈대같이 영희네에서 짤짤이 돈 주면서 동거하는 거 말고는 착하고 놀러가도 영희 잘 챙겨주고 그랬어서 주변인들 아무도 몰랐어요. 심지어 대학 시절부터 봤으니 저도 대략 8년 정도 아는 사이였는데 얘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인상도 되게 순박하게 생겼는데 뒤통수를 제대로 쳤네요. 사촌을 가져와도 어쨌든 반반은 반반 아니냐. 이건 아니죠. 친정은 지원이 없고 시댁은 지원으로 반반이면 만약 양가에 다 금전적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래도 먼저 도움을 줘야 하는 쪽은 시댁이 되어버리겠죠. 여자가 결혼할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동생 지원이라니. 친정만 용돈 주는 건 안 된다. 제가 글을 자세히 안 썼기는 한데 철수가 세후 200이 안 되고 영희가 380 정도 되고 부업으로 밤에 잠 덜 자고 핸드메이드 작업해서 30에서 200 사이로 따로 용돈하려고 벌어요. 시즌을 타서 수입이 들쑥날쑥하지만 적어도 한 달 30 이상은 나와요. 아무튼 거기에서 50 준다는 건데 이것도 불만인가요? 그리고 이거 쓰는 게 쪼잔해 보여서 따로 안 썼는데 영희는 직장을 걸어서 출퇴근하고 신혼집 구하려는 곳이 양가 근처라 다 같은 동 혹은 근처 동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부업은 재택이기에 영희는 차가 필요 없고 남자는 신혼집 위치도 자기도 여기 산다고 동의하고선 결혼하면 차를 산다고 하는데 지하철 타고 다니라고 해도 꼭 사야겠다고 우겨서 사는 건데 이 차 사는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거기다가 보험까지 들고 어쩌고 하면 이것도 차 할부랑 해서 매달 몇십씩 나갈 건데 그건 돈 아니고요. 그거 감안하고 합의 본 거였어요. 근데 지가 뭔데 허락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생명보험금을 써댔다니 정상인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이걸로 너무 욕을 먹고 있는데 아니 욕을 먹어도 마땅하고 이미 벌어진 일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지는 그걸 몰랐고 일이 터진 후에 친구가 말해서 알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걔네 엄마는 결혼자금이라고만 줬을 것 같고 보험금이라는 건 엄마들끼리 대화하다가 나온 말이라 영희도 엄마한테 전해 듣고 해준 말이라서요. 그래서 더 보험금 탐낸 년이라고 난리친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을 제 친구가 쓴 것도 아니고 본 적도 없는 돈 지가 다 써놓고 왜 소문을 그렇게 냈을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부부 라운딩을 했어요. 친한 언니네이고 남편과 형부도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남편은 아주 친절한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사람 좋고 성격도 유순한 편이고 화도 잘 내지 않는 편이지만 아내인 저에게 그렇게 다정한 사람은 아니죠. 저는 제 가방 하나를 들었고 언니는 작고 전혀 무겁지 않은 그 반만한 가방 하나와 제 가방보다 작은 과일이 들어있던 아이스백을 가지고 있다가 이동하면서 보니 남편이 언니의 작은 가방을 들어주고 있네요. 그리고 라운딩 마지막 16홀쯤 캐디분이 저에게 그러네요.
아유, 사장님이 엄청 다정하신 분 같아요. 집에서 잘해주죠. 지금도 제 옆에서 엄청 챙겨주시는데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딴 여자한테만 잘해요. 오늘 저 챙겨주는 거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죠? 딴 여자한테만 잘해요. 남편이 제가 한 말이 기분 나쁘다네요. 그래서 애초에 남의 가방 들어주는 게 거슬렸는데 캐디한테 그런 말 들으면 좋겠냐. 심지어 처음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엄청 많다. 그럼 그런 말 안 듣게 행동 잘해라 했더니 그 여자들이 착각하는 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내 행동은 잘못된 거 없지만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건 나를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한 거다 라네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추가. 네, 제가 잘못한 거 잘 알아요. 요 몇 년간 이런 잘못들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잘못했단 생각보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란 생각만 드네요. 이걸 여자 문제라고 생각한다기보다 남편의 태도가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남편이 직장 여직원과 굉장히 친했어요. 원래도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주는 사람이었죠. 예를 들면 여직원이 회사 일로 어디 가야 한다면 본인이 태워주고 출퇴근 늘 태워줬어요. 물론 인턴이었던 남자도 태워주기도 해요. 근데 퇴사하고도 둘이 따로 만났어요. 한 번은 집에 있는데 지나가는 길이라고 연락이 왔고 두 돌이 안 된 딸 데리고 나가서 차에서 1시간가량 얘기하다 왔어요. 두 번째, 이후 지방으로 직장을 옮겼어요. 그런데 이전 지역에 출장이 잡혔어요. 가는 길에 저랑 아이를 친정에 내려놓고 점심 먹은 뒤 출장지로 가려고 했어요. 가는 도중 그 여자에게 연락 와서 출장 오니 같이 점심 먹자고 했나 봐요. 친정엄마가 이미 점심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세 번째, 이후 그 지역으로 또 출장이 잡혔어요. 이번에는 저를 속이고 그 여자를 만났네요. 그 여자는 지하철 거의 끝과 끝 거리인 1시간 반을 타고 와서 남편 1시간 보고 남편이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왔네요. 컴퓨터에 연동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제가 알게 됐어요. 속여서 미안하지만 제가 너무 싫어하니까 거짓말을 한 거래요. 제가 가지 말라고 한 것만 이 정도고 이전엔 커피 마시고 술 마시고 여러 번 했어요. 이 일 이후로 이 여자는 안 만났어요. 네 번째, 직장을 또 옮기게 돼서 주말 부부했어요. 당시 도로가 좋지 않아 차 타고 2~3시간, 배에 태워서 1시간, 배 기다리고 어쩌고 이동시간만 대여섯 시간, 여직원 차를 얻어 타고 다니네요. 싫다고 해도 본인이 피곤하고 어쩌고 다른 남자 직원들은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그 여직원이 제일 편하대요. 본인이 아무 감정 없는 건 100%이고 본인이 지금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본인 차를 가지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 정도는 제가 이해하래요. 1년이 넘어 시어머니께 말했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그러는 거 아니라고 해서 그만두긴 했는데 어차피 프로젝트 끝나는 시점인 2년 가까이 쭉 그러고 있었어요. 부부 사이의 싸움은 3가지였어요. 위의 문제들, 시댁 문제,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요. 남편은 절대로 본인이 잘못한 게 없고 이해 못하는 제가 잘못한 거래요. 싸우면 목소리도 많이 높이지 않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하고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요. 위의 문제들도 본인 사회생활인데 네가 바꾸려고 한다.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네가 왜 상관이냐. 본인이 상대 여자들에게 아무 감정 없고 그냥 만나서 이야기하면 재밌으니까 본 거고 아니면 내 필요에 의해서 잠깐 의지한 건데 왜 이해를 못하냐. 그 외에도 자잘한 일들은 많고요. 최근에도 모르는 외국 여자에게 잘못된 문자를 받고 아주 그냥 개인적인 채팅을 한참 했더군요.
왜 그랬냐고 하니 모르는 사람이라도 문자가 오면 답을 하는 게 예의라서 그랬답니다. 배우자에 대한 예의는 모르냐고 했어요. 캐디분들께 그런 소리 한두 번 듣는 거 아니고 주변 친구나 언니들한테도 종종 듣습니다. 저에게 남편이 잘해서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니고 남편이 주변 사람들한테 친절해서요. 이제까지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근데 언제까지 참을까요? 물론 남자분들도 성격 좋다는 소리 해요. 저 제 캐디백, 제 보스턴백, 제가 다 들고 다닙니다. 남편이 들어준 적 몇 번 없고 제가 들어달라고 한 적 몇 번 있어요. 어제는 그런 소리도 하대요. 그 여자들보다 저한테 몇 배로 잘해준다고요. 돈이 없어서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아내에게 주변 여자들보다 몇 배, 몇십 배로 잘해준다라니. 이런 문제들로 둘이 싸우면 절대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고 이제까지 주변 사람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서 그나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말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20년 지난 지금도 배우자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말을 한 게 제가 너무한 건가요? 본래 저는 그런 말 자체를 안 하죠.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기분 나쁘다고 하면 수긍하고 안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래왔기에 제 문제로는 싸운 적이 없어요. 남편 따라해본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차피 역지사지 안 되는 사람이긴 한데 나 열받는 거 10분의 1이라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전에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남편은 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대처 방법이 다른 게 있나요? 남편은 제가 등이 가렵다고 하면 다리 긁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긁어줬는데 왜 화내냐고 하는 사람이죠. 아무리 다리가 아니고 등이라고 얘기해도 자기가 볼 땐 다리라고 왜 남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본인은 열심히 했는데 제가 몰라준다고 화를 냅니다. 그래, 이젠 안 긁어준다. 그러면서요. 원인 분석 또는 해결 방안 필요합니다. 두 번째 추가. 오늘 제가 먼저 말 꺼내서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한 행동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다른 여자들 가방도 종종 들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음식점 가면 그릇 챙겨주고 물 떠다주고 부탁하면 차 태워주고 한때는 사무실 공식 기사 노릇도 했어요. 그 외 많지만 이런 행동들이 특정한 사람에게일 때도 있고 전체적으로 모두에게 다 할 때도 있어요. 본인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네요. 다른 여자들이 부럽다는 건 본인이 저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하는 말이지 다른 여자에게 잘하는 걸 보고 저에게 부럽다고 얘기하겠냐고 깜빡 속을 뻔했는데 언니들이 저에게 그 말할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땐 저에게 하는 행동 보고 하는 말은 아니었어요. 말이 부드럽다. 주변 사람들 잘 챙긴다. 너한테도 잘하지? 라고 물었었죠. 너한테 잘해서 좋겠다가 아니었어요. 게다가 얼굴도 모르는 여직원 하나는 제 남편 정도만 되면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대요. 남편이 자랑 삼아 저에게 한 말이에요. 그 여직원이 남편에게 직접 한 말이고요. 조심은 하겠지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혹시 잘못된 행동을 하면 좋게 좋게 얘기해달라 라고 하는데 많이 당해본 저로서는 답답하더라고요. 좋게 좋게 얘기하라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제가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좋게 말하는 건 화낸 거예요. 제가 웃지 않고 얘기하는 것도 비아냥거리거나 짜증내거나 나쁘게 말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말해도 본인이 받아들이는 걸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면 제가 잘못 말한 거래요. 그럼 어떻게 좋게 얘기할 수 있는 거냐니까 당신은 좋게 말 못한다는 거네 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본인 입으로 직접 말하고 맞다고 하는데도 너가 좋게 말 못한다는 거네 라고 반복하네요. 이걸 1시간도 넘게 설명했어요.
당신이 말한 좋게 말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해 못하고 따지고 드는 건 저랍니다. 본인은 노력하겠고 몰라서 그런 건 좋게 말하면 알아들을 거라는데 제가 이해 못하고 좋게 말 안 한다고 했다고 하네요. 대화가 안 통해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30대 초중반 남성입니다. 20대와 어울리는 아내 때문에 너무 고민이 돼서 글을 씁니다. 저와 아내는 취미로 콘솔, PC, 모바일 게임 등 가리지 않고 즐겨합니다. 일상생활을 다 하고 퇴근 후 할 일 다 하고 자기 전에 현생을 충분히 살아갈 정도로 라이트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땐 과할 수도 있나 싶긴 하지만요. 저희는 게임을 통해 만난 건 아니고 소개팅을 통해 만났을 때 서로 게임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저는 이왕이면 취미생활이 잘 맞는 편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연애 잘 하다가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중 PC게임의 경우 저는 RPG, 아내는 FPS 게임을 즐겨하는데 즐겨하는 게임들 특성상 팀 게임이거나 길드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게임이 취미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랜덤 매칭이 되어 게임을 하더라도 합이 잘 맞거나 잘 통한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경우 친구를 맺어 종종 게임을 함께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저나 아내나 10대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온라인 게임을 즐겨했기 때문에 인게임에서는 누구와 함께 게임을 하건 별로 신경은 쓰지 않습니다. 저도 RPG 게임 길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길드원 중 여성이 있기도 하고 파티를 맺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이성과의 소통은 게임 안에서 끝나고요. 문제는 아내가 게임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톡 아이디를 주고받고 실제로 만나는 경우가 있으며 그중 대부분은 20대 초중반이라는 겁니다. 저랑 연애하기 이전부터 알던 사이라고 하더군요. 게임 안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랑 오픈 카톡방도 아니고 개인 카톡 공유를 해서 단톡방을 만들어 소통하고 만나서 밥, 커피도 한다는 걸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요. 그 안에서 적게는 5살 차이, 최고 어린 친구가 12살, 띠동갑 차이까지도 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애도 있어요. 아내가 솔직히 진짜 동안이에요. 모공이 별로 없고 희고 검은 단발에 여리여리한 스타일이거든요. 평소에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띠동갑이야 이성으로 안 볼 수 있겠지만 더 나이 많은 남자애들은 솔직히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지만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아내에게 게임 속 인연은 게임 안에서만 끝냈으면 좋겠다. 너를 의심하는 건 아니고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다지만 이성이 있다는 점도 신경 쓰인다. 그리고 그 애들이 어떤 애들일지 알고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만나기까지 하냐. 앞으로도 게임 안에서 또 친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냐 라고 말을 했더니 아내는 그게 별 대수냐며. 나 대학 때는 같이 노는 무리에 늦게 입학한 30대가 있었고 나를 좋아하는 사촌동생은 나랑 20살 차이가 난다.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 얘들은 다 나를 잘 따르고 나도 귀여워하는 친한 착한 동생들일 뿐이다. 애들이 나를 하도 잘 따르고 고민 상담도 많이 하고 나를 많이 의지하는 동생들도 있다. 막말로 너랑 연애하고 결혼해서 지낸 시간보다 이 친구들을 알고 지낸 시간이 더 길다. 얘네 고등학교에서 대학 가고 연애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다. 사람을 어떤 경로로 알게 됐던 내가 판단했을 때 괜찮은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친구가 될 수 있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라고 하더군요. 마지막 문장에 솔직히 말문이 턱 막혀서 다툼이 흐지부지 끝났는데 제가 정말 너무 속 좁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위에 썼지만
저는 랜선 인연은 거기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정말 제가 잘못한 거긴 한데 아내가 잘 때 카톡방을 열어봤는데 일단 개인 카톡은 아주 가끔 애들이 아내한테 뭐 물어보거나 할 때 와 있고 대부분 단톡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전반적으로 말투들은 다 착해 보이긴 합니다. 아내한테 밥을 얻어먹은 애들은 꼬박꼬박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하고요. 다른 분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거라면 그 동생들을 저한테 한 번씩 보여달라고만 부탁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안심이 될 것 같아서요. 저 진짜 고민과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가 게임에서 만난 여자한테 찝쩍거린 적이 있어서 그래 보이는 거 아니냐 하실까봐 추가하는 건데 저는 맹세코 랜선 인연을 현실까지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추가. 먼저 많은 관심과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부터 다양한 의견 빼놓지 않고 읽어보았는데 일부분은 제가 꽉 막힌 시각으로 바라본 감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 중에 40, 50대 친구들은 없냐는 글이 있었는데 게임 친구들 중에선 없지만 사회에서 만난 지인들 중에는 있어요. 그만큼 아내가 나이 차이에 대해 굉장히 거리낌이 없는 편입니다. 우선 오늘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았습니다. 너가 그렇게 아끼는 사람들이라면 나도 소개받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같이 얘기해 봤을 때 내가 괜찮은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을 거다. 하지만 이 이후에는 랜선 인연을 현실 인연으로까지 갖고 오는 건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워낙 세상이 흉흉해서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나는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너를 의심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성들이랑 만나서 시간을 보낸다는 부분은 나는 싫은 마음이 크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주면 좋겠고 이제는 싱글이 아니라 결혼한 부부이니 내 의견도 조금만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아내는 이 얘기를 듣고 단톡에 말해서 만남을 한번 주선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숨기고 만난 건 왜 그랬냐. 그렇게 친한 사이이면 결혼식 때 초대해서 나를 보여줬을 수도 있지 않냐 했더니 딱히 숨긴 건 아니었는데 결혼식 때 아직 축의금이 부담인 학생인 친구들도 있었고 누구한테는 받고 누구한테는 안 받고 이런 것도 좀 그래서 축하만 받고 식은 안 와도 된다고 했다고 하네요. 여튼 다시 한번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여기가 결혼하신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서 씁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40대 초반이며 와이프는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 좀 넘었고 3개월 된 남아 키우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가 결혼한 여성분들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하여 글 적습니다. 정식 연애는 6개월, 나머지 6개월은 와이프 쫓아다녔고 알게 된 건 1년입니다. 아무튼 6개월 연애 중에 임신하여 코로나 시국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없어 그 당시 여자친구가 살던 아파트 전세에 들어와 신혼집을 꾸리고 혼수도 당시 여자친구가 전세 아파트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다 새 것이라 그대로 신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치안중 전문직이며 실수령액 월 기본 800 이상이며 와이프는 개인 사업자이고 월 1000 이상 버는 걸로 압니다. 생활비는 제가 빚이 있어 빚 갚느라 월 400 줍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모아둔 돈도 없고 약 5천 정도의 빚이 조금 있어 위축되면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지만 무난하게 잘 치렀고 큰 싸움은 없었지만 아이 낳고 벌써 4번째 사니 많이 싸웠지만 이번에는 정말 와이프가 끝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와이프가 화가 났는데 화난 이유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심하게 할 이유인지도요. 일단 와이프가 자연분만으로 출산 당일, 훗날 외엔 와이프 직업상 PC만 있으면 근무 가능해서 이틀 외엔 전부 맞벌이 근무한 건 압니다. 지금도 아이 보면서 제가 퇴근 후에 근무하고 잠시 잡니다. 그동안 제가 아이 보고요. 보통 제가 퇴근하고 씻고 저녁 식사 후 9시나 10시부터 새벽 3, 4시까지 봐주고 저는 9시에 출근합니다. 와이프는 제가 교대해주면 2시간 정도 업무 받다가 자다가 저랑 교대합니다. 참고로 낮에 아이 보면서 틈틈이 일한다고 합니다. 엊그제 와이프가 서재 정리를 한다 하여 평소보다 일찍 교대해줬습니다. 평소 거실 매트에서 아이를 재우며 저나 와이프가 같이 자지만 서재가 바로 거실 옆이라 와이프가 시끄러울 것 같다며 안방으로 갈아입고 안방에서 아이 재우다가 제가 깜빡 잠에 들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되자 아이가 깨어서 기저귀도 갈 겸 거실로 나가니 아직 와이프는 짐 정리 중이었습니다. 그날 피곤하기도 했고 저도 자다가 깨서 아이 기저귀를 갈다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크게 쉬었나 봅니다. 순간 아내가 다가와 아이를 낚아채며 기저귀 갈고 밥을 아내가 먹이더라고요. 그러고 안방으로 데려가 아이를 재우더라고요. 저도 순간 좀 짜증이 나 거실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까지 서로 차가운 공기로 출근하였고 퇴근 후 와이프가 말하길 당신이 집을 나가던가 생활비 중 아이 양육비만 반반하여 정확한 시간 구분하고 집안일 각자 하며 서로 사생활 터치 없이 살자 합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한 몸으로 이때까지 일하면서 아이 키우고 집안일하며 웃으며 해왔는데 당신한테는 나 같은 사람이 사치하면서 본인은 혼자서도 일하면서 아기 키울 수 있으니 선택하라 합니다. 와이프가 일하면서 양육하거나 집안일 하는 거 싫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고 저도 집안일 쓰레기도 버리고 분리수거도 잘합니다. 덧붙이자면 일은 제가 하지 말라 했지만 저희가 내년에 아파트 때문에 잔금을 모아야 해서 일해야 한답니다. 저는 솔직히 아파트 굳이 필요 없지만 와이프가 아이 때문이라도 자가가 있어야 한다 해서요. 아이가 낮에 보니 보채고 안아달라 하지만 밤에는 밥만 주면 잘 자서 저도 볼만해서 매일 봤고요. 나름 육아도 도와준다고 했는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와이프가 매일 웃는 얼굴로 힘들어하지도 않고 아이 보길래 적성에 맞는 줄 알았습니다. 돈도 잘 가져다주고 3인 식구 400이면 전세대출 100 있지만 300 정도면 넉넉하게 생활 가능할 텐데 생활비를 올려달란 건지 물어봐도 저보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합니다. 사생활 터치하지 말란 걸로 봐선 다른 남자가 생긴 건지 의심스럽기도 하네요. 결혼하신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하자면 솔직히 아이 태어나고 워낙 피곤해서 얼른 교대하고 잘 생각해 대화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내는 제가 밥 먹는 동안 아이 안고 이런저런 말 걸긴 했는데 사실 밥 먹으면서 핸드폰 보고 영화 보는 게 좋아서 대충 대답했던 건 사실인데 이 정도는 모든 남자들이 그러지 않나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